마지막 단락에 들어오면 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의, 기, 연호 성장하고 사역, 장어, 물리라. 고로 능계학, 양정하니 소명, 유융이라. 연이나 도심, 유미, 아니 성모, 탁절하야 장우, 중준이 토납, 자심이라. 비, 만균지, 홍종이 무, 쟁쟁지, 세, 향의라. 의라 그랬죠. 의. 오경에 포함된 뜻, 오경이 담고 있는 내용이죠. 오경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간의 본성과 감정을 빚었으므로, 이 노자에 보면 연식이 위기라는 유명한 문장이 나오죠. 찰흙을 이 진이다 그러면 말이 이상한가? 찰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든다 하는 연식이 위기라고 해요. 이거를 쓰는 거죠. 이게 아주 성어처럼 많이 쓰는데 그 문장 갖고 오는 거다. 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영혼, 흔히 말하는 마음, 정신을 빚은 데다가 그 내용과 그 말은, 거기 있는 문장마저도 문장에 있어서, 그리고 조리에 있어서, 논리에 있어서도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연과 장도 장인의 실력을 발휘해서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경은 앞에서 그렇게 많은 내용 갖고 있는 경은 의와 사에서도 뛰어나기 때문에 학문을, 배움을 열을 수 있고 올바른 것을 길러줄 수가 있다. 거기에다가 의와 사의 환한 모습이, 이거는 또입니다. 또 빛나게 될 것이다. 계학, 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후대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 자체로도 자체 발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유자는 또 우자입니다. 여기서 이 융자를 주석가들은 아름다운 소문이, 아름다운 이름이 널리까지 이제 기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한 결과가 그 사람의 이름이 널리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는 이 주어를 경전의 의와 사로 보고서 이와 사의 아름다움이 자체 발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텐데, 그런데 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이 경에 담긴 도심은 미묘하고 은미합니다. 그리고 성인의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탁월하죠. 절대적이고 남이 상대할 자가 없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장우 중준하고 토납 자심한지라. 장우 중준. 이 장우라고 하는 것은 벽과 집이 높고 우뚝하다는 얘기죠. 논어의 끝에 보면은 그 자공이 그런 얘기하죠. 선생님, 제자가 자공 선생님이 아마 돌아가신 공자님보다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냐 그러면서, 공자님의 우리 돌아가신 선생님은 집안이 너무 높고, 난 겨우 담장이나 볼 것이지 시집으로 들어가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납자심이라, 토납이라고 나오는데, 토납은 여기서는 토는 뱉는 거고 납은 먹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하나만 쳐야 되는 거지. 이건 뭐예요? 삼킨 것이, 담긴 뜻이, 여기 담긴 것이 저절로 깊어서. 우리가 경이라고 생각하면 자체 발광을 하고 내용도 훌륭하고 문장도 좋으니 배워야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미묘하고 이 성인의 가르침이 탁절한지라 어렵단 말이에요. 중준하고 자심이란 말로 규모도 크고 뿌리도 깊어요. 그래서 이게 배워서 한 번 읽으면 좋겠는데, 한 번 읽으면 이해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다해서 평생 공부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학문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이걸 비유하면 무슨 말이냐? 만균지 홍종이 무쟁쟁지 세양이라. 어마어마하게 만균이나 되는 큰 종이 쟁쟁하는 자질구레한 소리가 없는 것과 같다. 뭐라 그러죠? 절에 가면 종 있잖아요. 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랜 기간을 두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순도 높게 만들어야 소리가 웅숭기게 멀리 간다 그러죠. 견고해야 깊이 있고 진짜 대단한 소리가 난다 그러는데, 우리 그 삼국연수 에밀레종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인력과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 겨우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죠. 오죽하면 이게 사람을 죽여서 넣었을 거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깊은 정성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공자가 정리한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큰 종과 같아서 잘못 만든 종이 그냥 자지구레한 소리 내면서 쟁쟁거리고 하는 게 완전히 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알고 공부하고 이해하려면 그거에 걸맞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그 종경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앞에서 원도에서 했던 얘기를 이제 정교하게 세밀하게 얘기를 했고 본론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경과 그 문에 대한 관계 얘기를 했고 경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꺼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성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경전 앞에서 얘기했던 역, 서, 시, 래, 춘추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역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게 아주 흥미롭죠. 뭐 시, 서, 역 그러는데 이때만 해도 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아마 두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라 그 경의 주역, 역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봤던 그것이 아마 이게 반영이 됐을 것이고, 동시에 이 문심조령을 쓴 유협이 이 역경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역경을 가장 높이 숭앙을 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여기 인용에도 역에서 가져온 말이 많은 걸 보면 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